수석 160쪽 가치 재원칙이 나오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책에 읽어보시고 가치 재원칙은 총 13가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주로 나온 것은 6가지인데 6가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 나왔으니까 이거 설명.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았을 때 가격이 적정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가격이 떨어진다. 이게 균형의 원칙. 그럼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에 관한 거고 내부는 생략하고 구성 요소.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에 나와야 된다. 자, 2번까지는 굳이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어떤 부산이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맞지 않으면 즉 내부 구성 요소에 균형이 안 맞으면 감정평가사는 그 부산의 가격을 감가시켜야 된다. 그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기능적 감가. 그러면 균형의 원칙은 지역 분석할 때 하는 겁니까? 개별 분석할 때 하는 겁니까? 개별 분석. 개별 분석.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자, 균형의 원칙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 부분을 와서 보는 거야. 보고 나서 이 건물은 복도는 너무너무 넓고 강의실이 좁네. 화장실 개수는 부족하네. 엘리베이터는 숫자가 부족하네. 층고는 낮네. 계단은 좁네. 이렇게 돼요. 그럼 내부 구성 요소는 균형이 안 맞았다 한다고.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감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았을 때 가격이 높다는 거야. 그게 개념이야. 그런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요것만 기억하면 되지.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 부동산 와서 본다?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균형의 원칙을 따져보는 거야. 그럼 개별 분석할 때 균형의 원칙을 따졌는데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대. 그럼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 봐.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내부 구성 요소, 개별 분석, 기능적 감가. 요것만 찾으면 되죠. 요것만. 그런데 기능적 감가를 딱 줘요. 시험 문제에서 기능적 감가를 주면서 무슨 원칙이냐고 물어봐요.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장되면 기능적 감가를 안 주고 기능적 감가 요인을 주는 거야. 기능적 감가 요인을. 그러면 기능적 감가 요인은 내부 구성 요소의 불균형. 여러분들, 이 토지하고, 그래요. 알았어요. 목소리 멋있다. 이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 이 토지하고 건물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토지하고 건물은 같은 식구야. 같은 식구. 내부 구성 요소라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균형이 잘못되어 있다. 토지하고 건물이 적응 상태가 잘못됐다. 부적응 상태에 있다. 토지하고 건물이 부적응. 토지하고 건물이 부적합하다. 자, 이런 게 적합한가 봐요. 토지는 이렇게 면적이 넓어요. 근데 건물은 여기다 조그맣게 지었어요. 이렇게. 그럼 토지하고 건물이 균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토지가 넓으면 건물이 이렇게 지어줘야지. 이렇게 멋지게.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이 토지하고 건물이 부적응 상태래. 그럼 토지와 건물과 부지가 부적응 상태다. 감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이 아니라 기능적. 요거 안 나와서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 예. 앞으로 제가 요거 할 때 말해줄게요.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말해야 되고. 요거 하고 있다고. 요거 아직 안 나왔어. 지워버려야지. 지워버려. 이거 나오지 마. 요거 하고 있어. 기능적 감가. 그러면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할 때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불량. 요 설자 나오면 제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럼 요 설자가 나오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형잉치기 구식과는 하지 말라고. 오늘 균형의 원칙. 자, 그럼 이제 적합의 원칙의 뜻은 부동산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하면 가격이 높고 적합이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게 적합의 원칙. 인근 환경, 주위 환경, 외부 적합. 성립 근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이 적합의 원칙을 써놓는 거야. 요 부동산 평가로 와서 주위 환경과 적합한가 적합하지만 따져본다고. 그게 지역 분석일까 개별 분석일까? 지역 분석. 지역 분석했더니 적합의 원칙에 위배됐대. 적합하지 않대. 감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야, 경제적 감가 나왔어. 경제적 감가. 그럼 경제적 감가가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야. 근데 경제적 감가가 안 나오고 경제적 감가 요인을 주는 거야. 경제적 감가 요인.
그럼 경제적 감가 요인은 주위 환경과 안 맞다.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퇴퇴. 그럼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럼 경제적 감가가 나오면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요인, 주위 환경과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시험에 더 잘 나와요. 적합과 균형이 잘 나오는데, 근데 균형보다는 적합이 더 잘 나와. 아니, 적합보다는 균형이 더 잘 나옵니다. 그럼 균형의 원칙,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 분량. 다시 균형의 원칙으로 왔어요. 여기 적합의 원칙 보지 말라고. 균형의 원칙.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과잉설비 이렇게 나오면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그럼 이걸 사례를 주면, 과잉설비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너무 많다. 화장실 개수가 많다. 과소설비는 반대. 화장실 개수가 너무 적다. 이런 거. 그럼 화장실, 계단, 복도, 층고, 엘리베이터 이거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 균형 그랬습니다. 내부 구성 요소. 요즘은 내부 빼고 그냥 구성 요소라고 한다. 균형의 원칙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개별 분석했는데 균형의 원칙이 입력됐다. 그러면 과잉설비, 과소설비, 설계 불량, 화장실, 엘리베이터, 복도, 층고가 문제 있다. 그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으로 왔어요. 적합의 원칙은 외부, 인근, 주위 환경.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고 지역 분석했더니 적합하지 않았다.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이런 거 나왔습니다.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왜? 가치 형성 요인. 늘 변동하니까. 그러면 변동 원칙이란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늘 변동하기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늘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항상 변동한다. 이게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요 활용은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활용됩니까?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가장 중요. 시점 수정은 약간 중요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변동의 원칙이 나와서 무슨 시점? 기준 시점.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선생님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미쳐서라도 여러분이 점수를 득점한다면 미쳐버렸습니다. 미치겠어.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 저 미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이 다 아껴가고. 그럼 저는 비 올 때 지하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미쳐버리지. 세상 살면서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는데, 내가 미쳐버리면 좋겠다, 진짜로. 세상 살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러구나. 여러분 편하구나. 나는 너무 힘들대. 어제 집에 가니까, 아니다. 어제 집에 가니까, 오늘 집에 가니까, 어제 나갔다가 들어가니까 오늘 됐었어. 어제 나갔다가. 어제 아침에 분명히 나갔는데 집에 가니까 오늘 됐대. 오늘 12시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선생님 수업이 그렇게 늦게까지, 아니 수업은 그렇게 늦게까지 안 왔는데 학생들이 막 질문하더라고 와서. 그냥 질문, 공부 내용 질문이라 다른 질문에. 다른 질문? 근데 안 받아줄 수가 없잖아. 그 이상해. 어느 학원에 갔는데 법률적 사항을 나한테 물어봐. 교수님 저기 공부하고 상관없는데요. 제가 사실은요. 거기 임대주택 어떠죠? 그 말을 순간 나 잘 모르는데. 임대주택이고. 잘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서 난 몰라. 그러면 또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다 한참 들어주고 요거는 중개사 선생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으면 그렇구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걸 또 물어봐. 근데 있잖아요. 오늘 물어봐. 속에서 천불. 그거 듣다 보니까 집에 가니까 오늘 됐어. 오늘. 좀 자다가 또 나왔잖아. 응?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끔씩 미쳐버리고 싶다. 그 미쳐버리면 안 나와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화 오면 전화 꺼버려. 전화하지 마. 이러면서. 오전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또 그래. 자, 갑니다. 이제 봐요. 변동원칙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 변동원칙 기준 시점. 예측 원칙 뭐라고 쓸까요? 0, 영속성, 가치정의, 예측 원칙, 수익하는 법. 이걸로 끝. 영속성 때문에 가치정의 근거, 예측 원칙 근거,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인데 토지처럼 영원히 수익이 나오면 직접 하는 법.
이렇게 연결하시면 끝. 더 이상 없음. 직접하는 법 다음 주에 이제 진하게 공부할 건데, 요 직접하는 법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직접하는 법 공식. 선생님, 오늘 아니면 나는 못해. 오늘 것만 할 거야. 부동산 가치는 순수익을, 그렇지, 한 원위로 나눈다. 이게 직접하는 법 공식이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직접하는 법 나왔으니까 공식 한번 써두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자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개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 네, 됐어. 자, 예치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해수? 0과 1수, 그걸로 끝. 자, 두 개나 더 남았어요. 두 개. 총 6가지다. 두 개 남았죠. 두 개 남은 것은 전 기여하고 대체 원칙. 대체 원칙부터. 자, 이게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하고 아파트는 대체 관계 있습니까? 대체제. 그럼 이 두 제가 대체제인데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 거 한번 봐봐요. 대체 원칙은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걸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연립주택 수요량은 감소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은요? 올라가죠. 그럼 이 아파트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연립주택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라고. 그걸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 관계에 있으니까 서로 가격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럼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간장 가격이 올라간다? 말이 안 되죠. 연립주택과 간장은 대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가격이 간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간장 가격이 연립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중개사님한테 저번에 연립주택 산다고 했는데 연립주택 나왔는데 살 거예요? 간장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요. 연립주택 못 사요. 그럼 중개사님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러겠지. 그러니까 연립주택과 간장은 대체 관계가 없으니까 가격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부동산의 가격은, 물건의 가격은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끼리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요? 대체 원칙이야. 대체 원칙. 부동산 가격은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이나 재화의 가격과 상호 영향을 미치며 흔들린다. 대체 원칙. 여기에 대체 원칙이고 2번이 대체의 뜻. 대체의 뜻. 대체의 뜻은 선택과 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의 선택에 있어서 효용, 유용성, 쓸모가 똑같대. 쓸모가 똑같으면 우리는 어떤 걸 사야 돼요? 가격이 싼 거 사야 돼요. 그럼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고 싼 거. 여기다 B자 넣어주면 틀려요. 비싼 걸 선택하고 틀려요. 가격이 싼 거 선택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고. 요거 대체. 네? 그러면 활용은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 근거고 거래사례 비율법이 근거다. 요거 거래사례 비율 근거다. 요 정도. 감정평가 3방식 근거는 너무 포괄적인 거고 거래사례 비율 근거다. 이 정도요. 자,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생산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기여도 합이다. 그게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 따지기 써먹는다. 추가 투자의 적정성. 자, 이렇게 했잖아요. 보고, 자, 네 번째 정도 여러분 듣고 있는데, 요거. 10층짜리, 10층, 상가 건물, 뭐는 없고, 엘베는 없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가의 가격은 얼마고? 10억인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볼까? 엘리베이터. 이 엘리베이터는 이 건물의 내부 구성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내부 구성 요소.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해보자. 엘리베이터 설치한단 말이 엘리베이터 없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그게 추가 투자야. 추가 투자. 그럼 설치 비용이 1억 들어간다. 그럼 설치했다. 비용이 1억 들어가서 그런 상태에서 설치한 상태에서 가격을 보자. 그럼 가격이 11억이 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원래 10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라는 구성 요소 생산비가 1억 들어갔더니 11억 됐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은 구성 요소의 생산비 합이 된다고. 근데 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이 건물의 가격이 15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억이 됐다는 소리는 엘리베이터가 건물 전체 기여가 컸다는 소리야. 그래서 15억이 된다.
그럼 3번 반대로 10억하고도 2천만 원밖에 안 된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은 1억 들어갔는데 가치는 2억밖에 안 올라간 거야.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전체 기하는 목이 작다는 소리야. 그럼 부동산 가격은 엘리베이터처럼 구성 요소의 생산비 합의비가 기여도 합니까? 기여도의 합이다. 그게 기여의 원칙. 그럼 기여의 원칙은 만약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3번처럼 돼버리면 3번처럼 되면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2번처럼 되면 설치한다. 그럼 이게 추가 투자의 적정성이야. 적정성. 2번처럼 되면 추가 투자가 적정한 거고 이 말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적정한 거고 3번처럼 되면 추가 투자가 적정하지 않는 거고 되셨죠? 그럼 기여의 원칙을 따져서 추가 투자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는지를 따진다. 그래서 기여의 원칙이 나오면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 내부 구성 요소, 내부 측면. 추가 투자의 적정성을 따진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뭐 기타 원칙 이런 것들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오면 푸는 거고, 예, 요 6가지는 필수 사항이고. 요거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나오면 제가 설명할게요. 자, 문제 갑시다. 문제집 바로 갈게요. 이제 문제집 189쪽. 가치 제외 원칙은 문제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이제 몇 문제만 풀게요. 제가 다 푼 게 아니라 몇 문제만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자, 대표형 문제 189개 대표형 문제 갑시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일반 채용의 원칙을 판정할 때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쟁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한다. 제가 채용의 원칙을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채용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럼 채용의 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요. 잘 들어봐요.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채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의 채유 이용을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 말 자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채유형 원칙이라고. 채유형의 원칙은 잘 시험에 나오잖아요. 자, 봐봐요. 요거 채유형 원칙이 아니라 요걸 봐요. 요걸 변동의 원칙이라고 해요. 변동의 원칙. 그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늘 변동한다는 소리야. 그럼 채유형 원칙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을 채유이용했을 때 그때 파악되는 가격을 전제로 형성된다. 이걸 채유형 원칙이라고 그래요. 많이 어려운 말이라고. 봐요. 다시요. 요거 균형의 원칙이라고 해요.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맞았을 때 가격이 적정하다. 그게 균형의 원칙이야. 그럼 채유형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이 부동산에 채이용 됐을 때 가격을 전제로 해서 파악된다.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어렵잖아요. 이런 뜻이요. 이 부동산이 채이용된다.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이게 10억이다. 근데 채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 10억일까 10억보다 낮을까? 낮다. 그걸 채유형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유형의 원칙은 부동산이 채이용됐을 때 가격을 전제로 해서 가격이 파악된다. 결정된다. 이게 채유형 원칙.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러면 채유형 원칙을 따지려면 여기 채유형 원칙 따지려면 채유형을 따져야 돼요. 채유형이 뭐냐? 얘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채유형이냐?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게냐? 주거용이냐? 공업용이냐? 어떤 게 채유형이냐? 그럼 채유형을 따질 때 뭐예요? 채유형 원칙을 판정할 때는 채유형을 따질 때는 부동산의 물리적 쟁택 가능성. 자, 이런 뜻이에요. 저기 바닷가 가잖아요. 바닷가를 가면 그러면 땅이 굉장히 물러요. 땅이 물러서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바닷가가.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높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면 밑에 파일을 엄청나게 박아야 돼요. 파일을. 그게 이제 물리적 쟁택 가능성. 그럼 바닷가에 하중을 많이 받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이제 물리적 쟁택 가능성이야.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소리야. 그게 물리적 쟁택 가능성. 그 다음에 합리적인가? 그게 합법적인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했을 때 그때 이용이 채이용이 되는 거고 그때 최고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그걸 채이용이라고 한다고. 채이용. 엄청나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 말이요. 채이용은 이 부동산이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채이용이냐? 그럼 어떻게 따질 것이냐?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가? 그 이용이 합법적인가? 그 이용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최고가치 나타내는가? 이걸 전제로 따진다. 말이 어렵잖아요. 봐봐요. 이게 주택인데 이 주택이
주택이 채용이 되려면, 그러면 이 주택으로서 이 토지에다가 주택을 짓는 게 물리적으로 채택하는가? 주택을 짓는데 합법적인가? 얘가 그린벨트야. 그린벨트면 주택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주택이 없었으면 그럼 불법적이죠. 그때는 채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채택 가능한 상태에서 최고 수익을 낸다. 그걸 채유형이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가격이 가장 높다. 그것을 채용 원칙이라 하고. 왜 이런 질문을 내서 그 말이 그 말처럼 계속 반복되게 만드냐는 거지. 나오도 않을 건데. 이렇게 됐어. 이 정도만 하시고. 어차피 요거는 답이 안 될 거니까 2번 균형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 결합에 의한 원칙으로 균형의 원칙이 위배될 경우 감가해야 되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옳은 말. 3번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 이건 적합의 원칙. 이게 28회 때 시험 지문이요. 이거는 28회 때 옳은 말 줬다고.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이렇게 하죠. 답은 3번이고 4번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원칙으로 감정평가 방식 중 거래사례 비교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대체 원칙이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 좀 이따 거래사례 비교법을 마지막 시간에 할 건데 그때 설명이 들어간다고. 그럼 대체 원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거래사례 비교법. 5번. 요 5번도 이제 실제로 나왔던 질문인데 제가 예측의 원칙을 설명할 때 수익하는법 이야기했거든. 수익하는법. 그러니까 예측의 원칙만 수익하는법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변동의 원칙도 수익하는법이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시하는 거예요. 영과 예수 그랬죠? 영과 예수. 그러니까 예측의 원칙만 수익하는법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변동의 원칙도 같이 수익하는법이 근거가 된다.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은 같이 다녀요. 봐봐요. 변동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수익이 변동하지 않으면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의 원칙과 변동은 같이 다니는 거고 꼭 예측의 원칙만 수익하는 법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변동의 원칙도 수익하는 법이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이고 실제 나왔던 질문이죠. 답은 몇 번? 3번. 자, 이제 저는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자, 1번, 첫 번째.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율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높다. 여기 이제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아직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럼 밑에, 복도의 천정 높이를 가되게 하겠다. 복도, 계단, 층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나왔습니다. 무슨 원칙? 균형. 이건 균형이야, 균형. 볼 것도 없다. 균형 원칙. 자, 그 밑에 지역 분석 나왔습니다. 적합의 원칙. 요 세 가지 전부 다 우리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실제 나왔던 거.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 균형이고 세 번째는 적합이다. 그럼 두 번째 적합, 균형. 균형 적합이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어요. 자, 1번 여기 뭔 말인지 몰라. 1번 도심지역 어쩌고 나왔는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그냥 넘어갈까? 아니, 넘어가면 설명해야지. 이제. 요 1번이 뭔가? 요 1번이 뭔가? 첫 번째가 뭔가? 설명해야지. 첫 번째가 기회비용 원칙이에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자, 보세요. 아니면 날마다 오는 거 아니죠. 화요일 날은 정기적으로 오고, 토요일 날은 부정기적으로 오고. 여러분, 저 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빼면 7월 달에 3번, 8월 달에 4번, 9월 달에 4번, 10월 달에 2번 아니면 3번. 그럼 10월 달에 3번 잡자, 3번. 이렇게 하면 11번. 이렇게 하면 14번.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은 14번. 앞으로 14번만 보면 안 본다. 못다. 선생님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올해 금단의 수험생들은 오랫동안 내 왼쪽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유난히 올해 수험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거기까지만. 했다 안 했다 나오겠죠. 거기까지만. 자, 그럼 요 기회비용 원칙 합시다. 저는 매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11월 달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말 잘 들어. 11월 달에 오셨다 하면 쓰지 마세요. 그럼 안 써.
안 쓰고 옆에 어디나 쓰고 있으면 쓰지 마. 이렇게. 2달이 흘러가잖아. 쓰라기도 안 써버려. 2달 하면 쓰세요가 안 써. 그럼 언니 왜 안 써? 인터넷 다 볼 건데. 그러면서 동영상 볼 건데. 그러면서. 자, 요 갑시다. 자, 지금부터 제가 기회비용을 설명할 건데, 요 기회비용이 무슨 뜻인가는 시험에 안 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기회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삶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정치론의 예부효과 배웠죠? 우리 삶이 예부효과고 기회비용이고 다 그래요. 우리가 기회비용을 따져서 선택하거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선택할 때 결국은 기회비용 때문에 된다고. 기회비용으로 선택하. 저도 매년 선택하거든요. 올해 2학원에서 수업하고 내년에 저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근데 이 학원하고 저학원 중에서 어디가 돈이 될 것인가? 그러면 저학원이 돈이 된다. 그럼 저학원 가는 거예요. 자, 다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회비용이라고. 우리의 삶이 예부효과고 우리의 삶이 기회비용이고. 네? 그러면 기회비용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1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1번 은행에다 예금할 수 있어요. 예금했습니다. 네, 왜 했더니 은행에서 이자를 1년에 1억 준대요. 그럼 이자 수입이 1억이죠? 이자 수입이 1억이라고. 그러면 나의 수익률은 몇 퍼센트래요? 10%죠. 은행에서 이자를 10% 주기로 한다고, 10%?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한다고요.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았다. 그럼 요 수익률을 날린 거라고. 여기에 포기한 대가라고.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예요. 포기한 대가.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10% 수익이 있는데 요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은 얼마래요? 10%. 포기한 대가가 기회비용이라니까.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10%의 수익이 나온다니까. 근데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럼 포기한 게 은행에 예금한 거 10%를 포기한 거라고. 요 10%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고. 포기한 대가. 그럼 이런 경우를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10%라고 한다고. 의미하셨죠? 여기 기회비용이요? 포기한 대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투자론을 한번 가볼게요. 투자론으로.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예금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10억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부동산에서는 수익이 몇 퍼센트 나와야 돼요? 10%. 은행에다 예금해도 10% 수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 10%는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럼 부동산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최소한의 수익률은 최소한 몇 퍼센트? 10%. 최소한 10% 나와줘야지. 그럼 요구하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의 개념입니까? 기회비용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요구 수익률이 기회비용이냐고 물어봤죠. 요구 수익률은 뭐다? 기회비용이다. 이건 이제 기회비용이야. 여기 이제 기회비용을 알았다고.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을 안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기회비용의 원칙이 뭐냐?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적정하다. 그럼 기회비용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그 말이에요.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자, 서울 명동의 땅 한 평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해봐요. 한 평이 10억이다. 그럼 내가 가서 그 땅에다가 농사 짓는다. 난 농사 지을 테니까 이 땅 1억에 파세요. 그럼 1억에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그럼 얼마에 팔아요? 10억. 명동 땅이 한 평이 10억이야. 그럼 내가 거기다 농사 짓는다고 해서 1억에 파십시오. 난 농사 지을 거야. 나 거기다 장사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1억에 팝니까? 10억에 팝니까? 10억.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내가 그 명동 땅을 농사 짓는다면 상업용을 이용했을 때 10억의 가치를 포기한 거라고. 그럼 농사 지었어요. 농사 짓는 농업용을 이용한다. 그럼 포기한 대가가 얼마입니까? 10억. 그럼 그 농지의 가격은 명동 땅 농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10억을 사야 됩니까? 1억에 사야 됩니까? 10억. 그럼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OX? 자, 다시 설명. 자, 기회비용이 어려운가 보네. 기회비용은 포기한 대가라니까요. 자, 이게 지금 상업용인데 명동이는 상업지야, 상업지. 그럼 요거에 1억 10억이라고 해봐요. 내가 그럼 이거 공업지를 이용하랍니다. 공업지. 그럼 공업지를 이용하면 상업지로 이용하는 요 10억을 포기했다고. 그러면 공업지를 이용하면 요 10억이 기회비용이야. 요 기회비용. 그러면 이 공업용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땅값 얼마야? 10억이라고. 그럼 공업용을 이용하니까 내가 농업지를 이용할 거니까 싸게 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포기한 대가를 반영하는 거야. 이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야. 기회비용의 원칙.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비용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합니다. 그 말이거든. 그럼 여기에 상업용을 이용했다. 그럼 이게 5억이라면 그럼 공업지 이용해도 5억 된다는 소리예요. 5억. 자, 이제요. 예, 기회비용의 원칙 됐어요. 그러면 상업지를 이용하면 10억이고 또 공업지를 이용해도 10억입니다. 여기에 도심 땅입니다. 예, 외곽에 있는 토지. 외곽. 그러면 이 도심에 있는 땅하고 외곽에 있는 땅이 전부 다 평수는 똑같아. 똑같은 면적 200제곱미터. 뭐 200평 똑같다 이봐요. 그럼 이제 공업지를 이용해요. 근데 외곽에 있는 땅은 공업지를 이용하는데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밖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도심의 땅과 외곽의 땅이 똑같은 용도를 이용하는데 왜 도심 땅이 비쌉니까? 왜? 네. 여기 외곽지는 상업용으로 이용하면 2억이야, 2억. 그래서 이 2억을 반영해서 공업용 가격이 2억이 된 거라고. 도심의 땅과 외곽의 땅이 똑같은 용도로 이용 중인데 왜 도심 땅이 비쌀까?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이걸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읽어봐요. 도심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높은 이유는 뭘까?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에. 이걸 기회비용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요. 자, 11번 문제 갑시다. 네. 11번 문제. 틀리게 설명된 모두 고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1번. 기억.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초과이윤만 찾으면 돼요, 초과이윤. 여기 지금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고? 일단 틀린 거예요. 경쟁의 원칙이 나오면 초과이윤만. 자, 그럼 보자고 뭐라고 있는가? 부동산이 가지는 제 특성은, 여러 가지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와 일치하게 되거나 주변의 토지용과 어울릴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칙. 이건 경쟁의 원칙입니까? 적합입니까? 적합. 부동산 가격은 주위 환경과 적합했을 때, 주변 토지와 어울릴 때, 적합했을 때 가격이 높다. 그리고 이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교 방식 평가 기법은,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평가 기법은 대체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체 원칙이 거래사례 비교법의 근거라고 했어요. 기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영속성과 인문적 특성인 용도의 다양성, 위치 가변성 등을 성립 구분한다. 옳은 지문인데 아주 중요한 지문이 아닙니다.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한대. 그 부동산의 수명이 하루밖에 안 된다. 부동산 수명이 하루라면 변동이란 말은 없어요. 영속성 때문에 변동하고 인문적 특성은 용도가 다양하니까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고 위치 가변성은 토지의 쓸모가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지문 아닙니다. 이거. 옳은 지문인데 중요한 거 아니고. 니을 적합의 원칙이 위배된 분산은 기능적 관계가 발생하고 틀렸죠. 적합은 기능적입니까? 경제적입니까? 경제적. 균형의 원칙은 경제적입니까? 기능적입니까? 기능적. 두 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틀렸고. 기억 틀렸고 니을 틀렸습니다. 미음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법 판단에 적합한 가격 원칙이다. OX? 기여의 원칙.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 합이다. 죽사발.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정성.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비용 1억 들어갔는데 15억이 된다면 추가 투자해야 되고 10억 3천밖에 안 된다면 추가 투자하지 않아야 되고 추가 투자의 적정성 따져 떠먹는다. 뭡니까? 했습니까? 됐지요? 예, 그럼 됐습니다. 이제.